박다정 선수가 이적을 했습니다. BNK로 이적을 했는데요. 박다정 선수의 보호 선수는 6명입니다. 제가 기존에 알던 대로 영입 선수도 보호 선수에 포함이라고 하면은 주전 5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6명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건데, 기존에 주전 5명을 모두 보호했었고 김시현 선수가 우리은행을 가느냐 아니냐는 거죠. 김시현 선수가 간다고 해도 이게 김예진 선수의 영입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김시현 선수가 하나은큐를 가든 뭐 하나은큐 가면 뭐 친한 친구 만나서도 지내면 되겠네요. 뭐 거기에 친구 있잖아요. 뭐 하나은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우리은행을 가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김민하 선수는 신인이라서 자동 보호고요. 이사빈 선수가 남아있었다면 보상으로 아마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최민주나 문지영 선수의 보상 이동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박다정의 영입은 이소희 말고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전문 슈터의 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이소희도 솔직히 전문 슈터는 아니죠. 그냥 웬만한 슈터보다 슛을 잘하는 거지. 뭐 개인기가 특기인 선수고, 박다정은 캐치 슈터라서 좀 다른 운영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다정은 김한별에 이어 팀의 둘째였던 김시현보다 2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참이 없는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실하고 리더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박다정 선수가 김지영 선수하고 4년 차인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통합해서 연습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둘은 학교도 같이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김지영 선수가 박다정 선수 만나면은 그 품에 안겨가지고 안 나와요. 뭐 김지영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인성 여중 여고로 나왔던 선수들, 다른 선수들한테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박다정 선수는 그런 만큼 후배 선수들을 따르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문제도 해결을 해줄 걸로 보이고요. 김한별 선수가 다 해주기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도 하고, 김한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질 경우도 있을 거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더십이 있거나 분위기 메이커거나 이래서 더 가치가 있는 선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박다정 선수가 그런 예시로 이적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요. 저는 김한별 선수 다음 주장은 진안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박다정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만 김시현 선수가 보상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박다정 선수가 오면서 2, 3번 슈터 라인을 채웠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김시현 선수의 역할은 가드면서도 3번 수비를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역할을 해준 선수가 바로 없어져 버려요. 이사빈 선수 은퇴했고 김시현 선수 보상 이적이 거의 유력해 보이고요. 그러면은 뭐 김시현 선수가 안 가면 좋긴 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김시현 선수가 안 가길 바라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김예진 선수를 영입한다 그러면은 단번에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박다정 선수한테 그 3번 수비 역할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지난 시즌을 보면서 최민주 선수나 문지영 선수가 센터로 10분, 15분 정도만 책임을 져줄 수 있다면은 김한별, 진안, 한엄지가 포지션을 하나씩 내리면 되기 때문에 김시현 선수가 1번 백업을 해줄 수도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원래 그 팀 두 번째 포인트 가드가 김시현이고 세 번째가 안혜지였잖아요. 이렇게 해도 쓸 수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NK가 다음 시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민하 선수를 쓰려는 것 같다가 박경림 선수를 테스트했다가 지금까지는 다 실패한 상황이거든요. 뭐 김한별 선수를 1번을 쓴다, 이건 또 문제가, 김한별 선수는 패스는 잘하지만 1번 마인드의 1번은 솔직히 아닌 편이에요. 어시스트 능력만 가지고 1번이냐 아니냐를 판가름을 할 수는 없어요. 어시스트는 다 모든 포지션이 다 잘하면 좋은 거고, 오히려 김한별 선수가 1번을 보면 골 밑에 구멍도 생기고 전개도 많이 느려져요. 이렇기 때문에 이 방법도 쉽지 않겠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지난 시즌에 바로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거는 팀 내에서도 그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사빈 선수가 남아있다면 이사빈 선수의 회복에 걸어보겠지만, 그게 지난 시즌에도 실패를 한 상황이고요. 그 회복에 많이 기대를 해봤을 건데, 이사빈 선수는 루키 시즌을 제외하면 제대로 풀시즌을 소화한 게 2021년, 22년 시즌밖에 없는 선수예요. 이때도 건강 부침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신한에 데뷔했을 때 당시 구멍 나있던 신한 가드진을 메울 걸로 크게 기대를 받았던 선수고, 한일 클럽 챔피언십 때도 김정은 선수를 잘 수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2 시즌만 해도 제가 이 선수 농구하는 거 보다가 놀라기도 했거든요. 수비에서 길목을 차단하는 센스만큼은 진짜 돋보입니다. 자기 수비를 막고 있다가 자기 수비는 그대로 잡아주면서 옆에서 열리면 뒤로 가서 받쳐주고, 이거를 한 턴에 3번을 연속을 해서 상대팀이 결국에는 공격을 실패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가치가 제대로 부각이 안 되는 게, 그 같이 보던 친구들한테도 그때는 이사빈이 아니라 이민지 선수였죠. 지금 이민지가 3번을 끊어주는 걸 봤냐 그랬더니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대요. 그것까지는 못 봤대요. 이런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사빈 선수의 경우는 보는 사람이 볼 줄 몰라서 평가절하를 당하는 부분도 꽤 많은 선수였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빈 선수의 고질적인 어깨 부상은 이제 결국에는 한계가 온 걸로 보이고요. 포기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대목이긴 해요. 그래도 제대로 수비를 해줄 백업 플레이어가 필요한데 지금 BNK에는 그것도 없는 실정이라서 자꾸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김예진 선수 영입설이 있기 때문에 진짜 김예진 선수를 영입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김예진 선수도 피처스나 박진자컵에서는 기대를 모았던 것과 달리 슈팅력이 1군에서는 그렇게 기대만큼은 못 미치는 모습도 보였고 부상당하면서 무너지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에는 회복세에 있었던 게 보였고 이번 스틸왕인데 결국에는 최종 7위에 랭크됐지만 중간에 스틸왕도 노렸던 이소희 선수가 같은 팀에 있고요. 안혜지 선수도 수비 지표가 괜찮았기 때문에 이 세 선수가 뭉치면은 이르토드란 역습 농구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김예진 선수를 KB스타즈에서도 노린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보호 지정이 6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입을 할 만한 선수예요. 박지수, 강희슬, 김민정, 허예은 다 지키고도 자리가 남아요. 그런 상황에서 수비가 강점인 2, 3번 자원 김예진 선수가 들어온다면 박지수, 염윤아 선수하고 같이 KB의 수비력을 크게 향상시킬 걸로 기대가 되고요. 막상 영입해서 1년 거는 그다지 없는 경우죠. KB와 계약한다면 하나원큐는 진짜로 박지현 선수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예진 선수의 협상 결렬 소식이 나오고 나서 그 지인들하고 이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참 설득력 있었던 얘기가 연봉 100만 원이 아니라 월급 100만 원 아니었냐, 그 차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100만 원 차이로 계약을 안 한다는 거는 그 얼핏 보면은 무조건 계약 안 하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하나원은 재건 안 하냐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이 얘기를 댓글 소개하려고 그랬어요. 재건이라는 건 무너진 걸 다시 쌓아 올리는 게 재건인데 언제 무너졌냐고요. 언제 무너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김예진 선수가 생각을 잘한 걸로 보입니다. 자신의 시장 가치를 확인하고 싶다고 그래서 시장에 나가겠다고 말을 했고 하나원께서 여기에 의사를 존중해 준 경우거든요. 뭐 계약을 하기 싫어가지고 100만 원을 깎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 선수의 의사를 존중해 준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전에는 구단이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분명 하나원큐가 바뀌려고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쉽지가 않고 새 프런트진도 미숙한 면이 분명 보이기도 해요. 이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은 거지 뭐 의지가 없어가지고 안 바뀐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분명 바뀌려고는 하고 있지만 바뀌려고 해도 셀러리캡 제도에서 선수 개인 상한이 있어가지고 거기 상한에 묶여있는 선수를 더 주고 데려오는 거 이것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바뀌길 바라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뿐으로 보이고요. 김예진 선수는 보상 보호 선수도 6명인데 스틸왕이라는 확실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영입을 노려볼 만한 선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김예진 선수가 FA 잭팟이 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장에 나가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원큐 팬들도 지난 시즌에 얘기를 보면 김예진 선수가 경기를 뛸 때하고 그 전하고 경기 내용이 너무 다르다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김예진 선수를 노리는 팀들이 지금 얘기가 나온 팀이 BNK하고 KB스타즈인데 최근 왕자를 가지고 있다 내줬던 KB스타즈 그리고 준우승 팀인 BNK라는 점에서 우승을 노리는 마지막 퍼즐로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은 선수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당초 웬만하면 다들 재계약을 할 거라고 봤고요. 김진영 선수 정도가 어디를 갈지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진영 선수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영입을 노리는 팀도 있고 그 원소속 재계약 가능성도 아직 있는 상태죠. 이사비는 거기가 딱히 백업도 없으니까 재계약하겠지 했는데 부상이 지금 한계가 왔고 김예진 선수를 노린다면은 좀 그럴 수 있는 걸로 이해가 가고 제가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고요. 뭐 김예진 선수가 시장에 나올 것도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면 웬만하면 무조건 잡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김예진 선수가 시장에 나오겠다고 하고 그거를 구단의 의사를 존중해 줬다는 거는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어요. 하나원큐가 FA에서 많이 이뤄온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못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대안은 김진영 영입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뭐 박다정은 기회의 땅으로 가는 게 어떤가 얘기를 했는데 기회의 땅으로 갔죠. 우리은행은 비슷한 타입의 나이도 더 어린 나윤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회를 잡기가 어려워요. 이경은은 자그마치 2배 인상인 1억 4천만 원을 계약을 했는데요. 한채진 선수의 은퇴로 연봉이 그만큼 비고 그만큼 더 준 것 같기도 해요. 이번 시즌 풀시즌을 뛰면서 기대감을 모은 것도 인상에 크게 작용했을 것 같고요. 신한의 주장 변천사가
최윤아, 곽주영, 김단비, 이경은, 한채진, 다시 이경은으로 왔는데요. 솔직히 최윤아에서 그 다음 바로 김단비로 쭉 가면 되는 거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김단비 선수는 이미 주장이 됐는데 그 다음 영입한 선수들이 다 언니였다 보니까 코트의 주전들이 다 언니였죠. 그래서 주장 경력 있는 이경은 선수가 주장을 하게 됐는데 뭐 굳이 옮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이경은 선수가 주장을 했고 그 다음 최고참인 한채진 선수가 주장을 하다가 지금 다시 이경은 선수가 주장을 하는 상황인데 이럴 거면 왜 옮겼지? KDB에 한채진 선수하고 이경은 선수 같이 있었는데 주장이 이경은이었거든요. 한채진 선수가 거기가 친정계 작용했나? 아니 뭐 주장 뽑는데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은데 계속 있었던 선수도 아니고 여튼 이경은 선수가 빠지면 바로 다음 주장이 뭐 강계리 선수한테 가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경은 선수도 지금 리더십의 필요성으로 재계약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태고요. 지난 시즌 건강한 모습 보여주셨던 만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W카페 때 이경은 팀으로서요. 아 그리고 이경은 선수 재계약했다고 집토끼 단속했다는 기사가 나던데 이경은 선수는 집토끼가 아닙니다. 토끼 선수는 지금 KB 스타즈에 있다가 미리 도장 찍었는지 여행 가서 있고요. 이경은 선수는 너구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확정된 소식은 이 정도고요. 김예진 선수의 경우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우승을 도전하는 팀으로 갈 수도 있겠고 원 소속 구단에 재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야 이렇게 되면 하나원큐는 FA 할 때마다 계속 얻는 건 없고 잃는 것만 자꾸 생기네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요. 하나원큐 선수들은 지금 같이 지내던 언니들이 이적하자마자 반지 끼는 거 3연타로 봤어요. 김정은, 염유나, 강희슬 셋 다 이적한 그 해에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원큐 팬들이 신지현 선수도 남으려고 할까 걱정을 계속 하는 건데 신지현 선수가 아니라 김예진 선수가 이적할 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김예진 선수가 다른 팀 가면 어떤 팀 가면 바로 주전이 아닐 수도 있고 공격에서 1옵션 해주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선수도 지금 당장 아니긴 해요. 근데 마지막 퍼즐이 필요한 팀에는 되게 크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김진영 선수만 잡는다고 하면 전력은 그대로 유지할 걸로 보여요. 뭐 한채진 선수가 은퇴를 하긴 했지만 한채진 선수가 직전 시즌에 그렇게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유지할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김진영 선수를 잡는 게 지상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김진영 선수가 뭐 이적을 한다고 쳐도 보상 보호 선수가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약하는 팀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잃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원큐가 그 김예진 선수를 못 잡으면 차라리 영입하는 게 낫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원큐를 가버리면은 그러면 두 팀 간의 순위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잘하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하나원큐는 이번에 코치를 새로 영입했죠. 피지컬 코치인 김익겸 코치님을 영입했는데요. 김익겸 코치님은 이전에도 하나은행에 계셨던 분인데 그 평가가 좋았어요. 선수들한테도. 김익겸 코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 몸을 다루는데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 김익겸 코치님이 다른 데 가셨기 때문에 이분이 농구계에서도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을 왜 놓치나 그것 때문에도 좀 프런트를 안 좋게 보던 게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돌아오시게 됐고 이시준 코치님이 떠났습니다. 이시준 코치님도 제가 기대를 되게 많이 했던 지도자인데요. 같이 지내던 선수들 평이 다 좋았어요. 그동안 모르던 거를 이시준 코치님이 오셔서 가르쳐줬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좋게 보고 있었는데 좀 떠나신 게 안타깝게 됐고요. 뭐 새로 가셔서도 건승하시길 바라고요. 뭐 김익경 코치님은 지금 하나원큐에 부상에서 회복해야 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 선수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선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익경 코치님의 영입은 이번에 에어컨 리그에서 하나원큐가 한 일 중에 제일 파인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 FA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은 진짜로 다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은 이적을 하게 될지 그거는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KB 스타즈하고 우리은행에서는 선수가 이적하려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진짜 KB 스타즈가 김예진 선수를 영입한다 그러면은 보상으로도 이적하겠고 보상 과정에서 트레이드로 보상 선수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리 협의를 해서 김예진 선수가 KB랑 계약한다면 좀 변동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야, 김진영 선수가 제일 인기가 많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김예진 선수가 이번 FA의 핵심이네요. 그렇죠. 보상 보호는 6명이라서 1령은 별로 없으면서 확실하게 강화는 가능한 제일 좋은 카드가 아닐까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2차 협상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FA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